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8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켜놨어요. 일찍 켜놓고 좀 음악도 좀 듣고 제가 읽고 있던 시집도 좀 읽고 그러려고요. 잘들 지내셨어요? 어제는 어떤 하루셨나요? 오늘은 여러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햇볕도 좋았고요. 괜찮았어요. 또 상가들이 또 예쁜 옷들, 여름 바캉스 옷들 많이 걸어놓고 또 예쁜 샌들, 조리 많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구경도 하고 또 아이쇼핑이죠. 아이쇼핑 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 주스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언젠가부터라기보다는 7년 전에 암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 주스를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PM 주스 사업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어쩔 수 없이 PM 사업가라고, 독일 PM 주스 사업가 다시 살아났네요 라고 올려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PM 주스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보들은 그분들한테 많이 받으시고, 저는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 또 제가 또 이걸 먹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해요. 카메라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손 볼게요. 이제 조금 편안하네. 어쩐지 저는 막 이런 제품들이 막 나와 있으면 좀 불안해요. 제가 하던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내놓고 표시를 내지 않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른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해보십시오, 올려보십시오 라고 올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가졌던 어떤 느낌이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제품을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는 저희 이 PM 주스는 3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3가지 제품이 아니고 제품이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 3종 세트예요. 아침에 먹는 주스, 저녁에 먹는 주스. 얘는 아침에 같이 산소를 넣어주는, 혈관을 뚫어주는 주스. 그래서 뚫어주고 영양을 채워주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독소를 빼주고, 약물이나 중금속 같은 그런 독소를 빼주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에. 제가 봐도 너무 어색하다. 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는 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댓글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전에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이 독일 PM이라는 회사에서 참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저희 같은 환우들에게도, 또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 탑스웨이브라는 식욕 억제도 되지만 뭐라고 할까요? 좀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사작용을 많이 해주는 이 탑쉐이프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저 이거를 식사 전에 3알을 먹었거든요. 탑쉐이프를. 지금 한 달 먹고 2주째 먹고 있어요. 2주째 먹고 있는데 한 3일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의원을 갔다든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먹는 주스에 좀 더 충실하고 한 번 더 먹고
예, 어떤 주스를 먹었냐면 이 채워주는 주스, 이 채워주는 주스와 얘를 좀 많이 먹었어요. 얘가 모세혈관을 많이 뚫어주기 때문에 우리 막힌 곳을 많이 뚫어주고, 그리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니까 몸에 열을 올려줘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1.5도 1도에서 1.5도 정도 올려준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아이를 좀 더 먹고, 얘 탑세이브 이 아이를 하루에 6알인데, 오전에 3알, 오후에 3알, 6알인데,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3알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허리 아픈 게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서 오늘은 활동하는데 조금 수월했는데,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허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또 열심히 보충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거의 다 오니까, 집에 다 와가니까 조금 아픈 게 좀 더 좋아졌어요. 덜해졌죠. 예.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올려주세요. 오늘 저는 오전에는 집에서 그냥 지내다가 오후에는 서면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고, 제가 지금 7년차 암 한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암 한우라는 거.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7년차 암 한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PM 주스 3종을, 특히 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체온을 올리려고. 이 아이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아이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제 체온이 1도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암은 열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말기암 진단 환자들은 좀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대책이 없고 집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부르면 떠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는 7년을 더 연장받아서 살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픈 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점들, 제가 제품을 먹으면서 PM이라는 주스를 먹으면서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고, 또 저는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건 이건 콜라겐 제품이에요. 콜라겐이 우리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연골 재생 하는데도, 결합 부분에도 들어가고, 특별히 뇌에 좋은 영양들을 주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먹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먹다 보니까 저도 어차피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함께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운동하시나요? 아니면은 걷기 하시나요?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시를 또 낭송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저와 친구 맺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팀 가입도 해주시고요. 밑에 누르면 팀 가입하는 거 나오거든요. 응원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된 크리에이터입니다. 주제는 제가 정하기를 그냥 마음을 나누는 곳, 그리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 곳, 시를 함께 나누는 곳.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 곳으로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다들 바쁘게 살고 무언가 이윤을 추구한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쇼핑을 많이 한다든지 TV를 하루 종일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TV도 보는 거 좋아요. 어떤 때는 TV를 볼 때도 있죠. 근데 인생극장 보다 보니까 그 소녀 감성으로 사시는 그 크리에이터 한 분을 알게 됐고,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반가워요. 네. 그렇게 그분의 또 방송도 제가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댓글창에 이야기를 참 많이 남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호스트인 그 크리에이터 분은 제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수월하죠. 예.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저와 소통을 원하신다면 댓글창에 게스트 초대 말고요. 게스트 초대 말고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오늘 나태주 시인 책 그 시집을 읽다가 그 안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발견했어요. 본인의 시도 물론 올려놨지만 유명한 그 시인들의 시를 몇 편씩 이렇게 발췌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오랜만에 윤동주님의 서시를 읽으면서 별을 헤이는 밤도 생각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사실 제가 8시에 들어오기로 하고 그냥 켜놓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찍 그 평생 다이어터 아시나요? 일평생 다이어터? 저 일평생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특히 또 항암제를 먹고 또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몸이 알아서 그냥 막 살이 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비슷한 연배들은 아마 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지 싶어요. 오늘 주제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괜찮겠다. 그죠? 네. 다이어트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이어트식으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지만 저는 또 소화를 또 잘 해내고 유산균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제가 먹고 있는 해독 주스 리스토레이트 얘를 먹고 있어요. 지금 2포를 탔는데 이 아이를 먹고 나면 이렇게 어떤 때 뭘 잘못 맛있게 먹었는데 가슴이 깍깍할 때 있잖아요. 체한 것 같이. 그럴 때도 얘를 먹고 나면 소화가 좀 잘 돼요. 유산균과 미네랄 9종이 좋은 역할들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드시는 분들 꼭 이건 명심해 주세요. 이 주스는 타서 5분 정도 놔두었다가 쉐이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름 성분, 지용성 성분이 수용성 성분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예요. 타놓고 조금 놔두셨다가 차 드시는 것처럼 조금씩 드시면 입안에 점막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 또 혈관들이 하나하나 바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간이라는 곳을 대사를 하질 않아요. 간이라는 곳은 가지 않고 일단은 세포와 점막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흡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저는 유난히 좀 이 질병을 앓으면서 땀을 엄청 흘렸어요. 다한증 환자처럼. 근데 땀이 온몸에 나는 게 아니고 얼굴부터 딱 그 엉치 위에까지 배에까지 땀이 나는 거예요. 주로 가슴 부분에서 이제 목 가슴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땀이 주르륵 흘러요. 그냥 우리 빗방울 주르륵 창문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이 흘러요. 그게 그 항암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있는 항암제는 임넨스라는 경구용 항암제예요. 지금 7년차 복용 중이고요. 3주씩, 한 달에 3주씩 먹고 2주를 쉬어요. 2주 쉬는 동안 몸을 좀 회복해서 다시 3주를 또 항암하는데 다음 주 주일, 일요일이 항암을 또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2주째 쉬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암제로 몸이 좀 쩔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7년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게 그 간에 무리가 가지 않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항생제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요즘 먹는 음식들이 우리 자연 친화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몸이 영양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미네랄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굉장히 부족하고 나트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강한 맛들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돼야 되는데 산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이런 주스를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프로필에 제 링크 남겨놨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대로 제가 이제껏 체험했던 이 PM 주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항암 후유증이 뭐가 있냐면요. 갈증을 느껴요. 다한증도 있지만 갈증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또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빼앗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에 물을 한 2000에서 3000cc 정도 먹거든요. 그렇게 먹는데도 물을 마시고 돌아서면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목 안에서 갈증이 느껴져요. 갈증이 느껴지면 빨리 또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막 어떤 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퉁퉁 부어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저 초대하시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친구 맺기 해주시고요. 인사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지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었으니 여러분에게 나태주 시인의 또 시를 또 한 편 낭송해 드릴까 해요. 그래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하시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하시면 저 혼자 책 읽어야 돼요. 저 책 읽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덧 이게 라이브가 켜져 있어 가지고 제가 테스트 삼아 켜놓은 건데 그렇게 됐네요. 이거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쓴 만약에 내가 라는 시예요.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해요. 안치환 씨의 내가 만약 하늘이라면 그대 두 방에 물들고 싶어 곱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이거 맞나요 가사? 내가 만약에 내가라는 시를 보니까 내가 만약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안치환님 참 노래 잘하시고 그 신말도 노랫말도 너무 이쁘죠. 그 에밀리 디킨슨이 말하는 만약에 내가라는 시를 낭송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지친 울새 한 마리를 제 둥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지금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시인들은 참 생각이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리 디킨슨처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정말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줬으면, 아니면 나에게 잘 있냐고 괜찮냐고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찾아와 주셨나요? 제가 원래 일찍 오픈을 했는데, 아까 윤동주님의 서시 말씀드렸잖아요. 서시도 한번 읽어볼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제 목소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낭송해 드리는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낭낭하게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이 저녁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암을 앓면서 많이 몸이 변했어요. 물론 산성체질로도 많이 변했지만 제가 시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시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시력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글 보내주시는 게, 인사해 주시는 게 잘 안 보여요. 이 커다란 데스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전문인이 되고 나면 커다란 데스크를 설치를 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인사가 들어왔는데 인사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악도 피아노 잔잔한 음악으로 틀어놨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밥 먹고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고운 말로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가 장미꽃 코사지를 한번 달아봤어요. 우리 친구님 중에 장미가시라는 분도 계시고 장미꽃도 계세요. 예. 그래서 장미꽃을 한번 달아봤는데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또 제가 또 장미꽃을 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제 가방 뜬 거, 어제 뜬 거 보셨죠? 지금 빵빵하게 만들어놨죠? 제가 어제 이 가방 보여드리면서 너무 작아서 큰 가방 다시 뜨고 있다고 어제 뜨개질하고 있었어요. 수요일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짜잔! 아주 커다란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색깔은 두 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코코아색하고 밀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뜨개질을 해서 진주 손잡이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로스 가능하게 제가 이렇게 끈도 달았어요. 저 잘했죠?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박수. 나 혼자 박수. 음악을 조금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김동률님의 노래가 있네요. 제가 김동률님을 참 좋아합니다. 김동률님의 노래들이 올라와 있네요. 출발이라는 곡이에요. 들리시나요? 출발이라는 곡인데 제가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듣는 곡이에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마음은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가사도 되게 예쁘죠? 김동률님이 지금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그때 청년이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한 30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좀 되셨겠죠? 노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같이 감상해요.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여러분은 어떤 출발을 기대하고 계세요? 내일 또 일어나시면 또 출발해야 되잖아요. 김동률님의 출발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걸 글로 또 가사로 또 곡을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출발을 하고 싶은가요? 바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노래 참 좋아요, 그죠? 내 묻은 지고 가방 안에 놓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정든이 거리에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날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네요.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고 막 이렇게는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곡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내일도 여러분은 또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도 내일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죠?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월요일인데 돌아보니까 금요일이네, 토요일이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진짜 시간 빠르다. 저는 지금 50대 후반 50km 달릴 줄 알았는데 한 8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시속 80km. 시속 80km면은 조금만 더 하면 100km잖아요. 그냥 쌩 가는 거죠, 쌩. 저도 좀 운전을 좀 즐기는 편인데 고속도로에서 이거는 저희들만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140km까지 밟았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속도계는 없었고요. 경찰도 없었어요. 그렇게 밟고 나서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120 이하로 다닙니다. 처음 운전할 때 한 번 140까지 밟아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서너 번 밟았어요. 밟았는데 신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밟을수록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속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에 40km, 50대에 50km, 60대에 60km, 또 70km, 80km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 이야기, 뭐 속도 이야기하고 나면 한켠으로는 좀 마음이 콩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나?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아니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늙었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은 늘 청춘이신가요? 마음이 청춘인 거는 환영합니다. 마음이 청춘인 건 환영하고요. 저도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몸이 막 말을 해요. 몸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러면서 아야 소리가 나와요. 일어설 때 아이쿠 하고 일어서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또 큰 일이 아니면 작은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와서 저하고 토크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 지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김동률님의 노래를 틀어놨어요. 여러분들 김동률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가수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거 여러분 탓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옛날 가수 중에 김동률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왔다 가시지 마시고요. 저 1시간 반 정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오늘 지난 이야기,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너무 많은 생각을 주는 제목이에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시대 라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일이 아니면 서로 이렇게 나누지를 않죠. 이혼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 안 하죠. 글쎄요, 저희 시대 사람들은 오래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세대니까요. 물론 아픔을 가지고 서로 정말 이렇게 뒤를 돌아선 그런 부부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 말이 느껴져요. 이 말이 정말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남편과 소통하고 언어로 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언어들에 맞게 같이 행동하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시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잠시 다녀가시는 분도 많네요. 오늘 뭘 할까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항암하고 쉬는 기간 동안에 컨디션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2주차 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주차 쉬고 있는 동안에 컨디션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깔아진다고 표현하죠. 자꾸 몸이 가라앉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미꽃 보내주셨어요. 네. 몸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8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고 제가 그냥 라이브 창만 열어놨던 거거든요. 8시가 다 돼가네요. 7시 40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누들을 또 생각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병원에 있는 친구들, 지금 케어받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또 항암하면서 또 전이가 되어서 또 고생하는 친구도 있고, 전이가 안 되면 좋은데 암이 한 곳에만 발생해서 그것을 치료하면 참 좋은데 또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네. 아마누들 혹시 들어오신 친구분 중에 암을 앓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아무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나가시지 마시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수다 좀 떨어요. 아이들은 수도권에 둘이 있고 또 하나는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집에는 지금 저 혼자 남아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네, 같이 놀아주셔야 제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어도 혼자 수다 떠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왔다 그냥 가시면 저 혼자 수다 떠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시를 몇 편 골라놨었어요. 그 중에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아끼시죠? 근데 시인이 말하는 이 아끼지 말라는 건 무엇일까? 시인이 말하는 아끼지 말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이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있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이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네,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 라는 시였습니다. 저처럼 나태주 시인도 일상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죠. 뭐 시인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도 읽는 여유를 가진 여자랍니다. 여러분들 이왕 들어오셨으면 최소 30분은 저하고 놀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려고 얘 재미없네? 나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재미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재미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7년차 암을 앓고 있는 환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댓글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친구 맺기도 좀 해주시고요.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요.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이 인터넷이라는 또 이렇게 영상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좀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제 성격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저는 순수 B형, A형에 가까운 B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B형 계세요? 좀 A형에 가깝다 보니까 기질이 좀 치밀해요. 좀 치밀해가지고 여행 일주일 갈 거면 일주일치 옷을 목록을 다 적어야 돼요. 목록을 다 적고 일주일치 속옷을 다 챙겨야 되고 일주일치 양말 챙겨야 되고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일일이 메모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방을 싸는 아주 그런 완벽한 스타일이에요. 이게요, 어떤 때는 제 성격이 짜증나기도 해요. 짜증나기도 하는데 가방은 무겁지만 가서 막상 여행지에 가면 남편은 뭐 부족함이 없죠. 다 챙겨갔으니까. 저희 남편은 어떠냐면요, 저희 남편은 여행 떠나는 그 시간까지 가방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방을 챙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경주 다녀왔잖아요. 경주 가는데 경주 가는 당일날 아침까지 가방을 싸지 않아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가방까지, 제 도시락까지, 그래서 가방 3개를 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가지고 제 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일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 성격이 도움이 됐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만날 고객과 만날 약속을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뭐 그걸 넘어뜨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며 이분을 만나서 어떤 인사로 맞이할 것이며 어떤 복장을 할 것이며 또 이분에게 어떤 또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10가지 정도를 늘 준비해 갖고 갔어요. 처음 제가 영업을 시작할 때는 그 노트북이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노트북이 많이 상용화되지 않은 때라서 이 10가지 솔루션을 준비하면 10가지의 그 스타일의 보험료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게 묶음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 안에 브로셔 들었죠, 핸드폰 들었죠, 물병 들었죠, 또 10가지 솔루션 들었죠. 그분 만나면 들을 뭐 간단한 선물 들어있죠. 정말 그때는 노트북이란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저희 팀의 소장님이 이 팀장님 저희 노트북 쓰는데 이번에 저희들 소장도 살 때 같이 사시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노트북이 참 비쌌거든요. 삼보가 유명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 삼보를 이제 소장님 살 때 같이 이제 샀거든요. 공동 구매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공동 구매를 해서 제가 노트북을 가진 설계사로서는 아마 제일 빨랐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노트북 안에 설계를 모두 저장해서 가기 때문에 가방이 조금 가벼워진 대신에 그때 노트북은 또 두껍고 무거웠지 않습니까? 또 그 무게가 한 무게 했죠. 제가 1989년도에 결혼을 하고 95년쯤에 제가 보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3년 동안 보험 가방을 줄기차게 바꿔가면서 들었어요. 정말 어깨도 많이 아프고 그때는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또 앞트임 구두는 안 돼요. 세일즈맨은 반팔 와이셔츠도 안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을 신으면 그거는 세일즈맨의 이게 매너에 어긋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또 예의를 또 최대한 지켜야 됐기 때문에 힐 신고 그때 또 키가 작으니까 7cm 신었지 않습니까? 제가 7cm를 신고 한여름에도 정장을 딱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제가 다니는 거리가 영업용 택시만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7년 정도 지나고 유방암을 앓고 한 3년은 또 투병을 하고 3년 투병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험회사로 복귀를 해가지고 또 10수년간 또 했죠. 한 16년 했네요. 16년 하면서 여행을 17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계 보험회사라서 컨퍼런스를 해외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 개척 많이 한 사람들은 컨퍼런스에서 많이 이렇게 환대를 해줬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됐고 또 견문도 많이 넓히게 됐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던 데를 꼽으라면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또 지중해,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유명한 성당도 많고 또 가우디의 작품이죠. 가우디의 건축물들도 많고 너무 자연 친화적이고 너무 깨끗하고 마드리드에 가면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가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터키도 물론 트르키에도 가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만 스페인 분들이 남성들은 한국 여성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메리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남편 옆에 소개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다. My husband. 이 사람 내 남편이다.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자꾸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한 잔 주면서 이거 정말 아끼는 건데 너한테 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랑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없었으면 좀 한참 이야기했을 텐데 남편이 계신 관계로 저는 또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긴 이야기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배 타는 시간 동안 1시간 정도는 그 가판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자주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저희 남편도 사진 한 장도 건져왔어요. 그래서 안달루시아죠. 안달루시아의 그 지중해에서 배를 타면서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지중해 그때 한참 뭐였냐면 우리 그 버스 조합이 파업하듯이 거기도 파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도 파업하고 다 파업하는데 저희가 안달루시아로 가야 되는데 다음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편이 준비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우리 가이드 하셨던 분이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안달루시아까지 갔는데 안달루시아에서 저희는 남편하고 둘이 숙소에서 이제 저녁 때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겁도 없이 택시를 타고 우리 마트 구경 갑시다 이래가지고 과일 좀 사다 먹고 마트 구경 갑시다 이래가지고 안달루시아에서 택시를 탔거든요. 그런데 택시비가 그때 한 50달러 남았나요? 거리는 멀지 않아요. 거리는 멀지 않는데 택시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물품 산 거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다음날 이제 우리 가이드한테 이야기했더니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렌트를 하나 해드렸죠. 여기는 그 택시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용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가지고 올리브도 이렇게 저당에는 올리브도 사다 먹고 과일도 너무 신선해가지고 과일도 먹고. 그때 기억하면 너무 좋죠. 지금도 스페인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감명 깊었던 곳이 그 스페인의 그 아람브라 궁전이요. 아람브라 궁전이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30분 이상 저하고 수다 떨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 다 뜨거든요. 나가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아람브라 궁전의 그 전망대에 파수병들이 지키던 맨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스페인 시내를 내다보는 그 광경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비행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스페인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정열의 나라, 열정의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아서 현대와 고대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게 너무 많아요. 스페인 갔다 오시면 정말 여행 잘 갔다 왔구나 싶을 거예요. 관광을 하시려면 스페인을 가시고요. 쉼을 가지시려면 가까운 우리 태국 쪽으로 가야죠. 그죠? 가까운 사이판을 가시든지 괌을 가시든지. 저희가 괌에 갔을 때는 제가 아팠을 때 갔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가 8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막 서둘러서 여행 코스를 막 잡은 거예요. 제가 여행도 좋아하지만 남편 마음이 그랬겠죠. 이 사람하고 좋은 추억거리를 좀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괌에도 다녀왔거든요. 괌에 저희 숙소 바로 앞이 비치, 해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유용하게 해변도 이용하고 좀 아픈 몸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거리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괌은 가까우니까. 근데 보니까 그 쇼핑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괌에 유명한 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하러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브랜드를 별로 찾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장 물건 좋아해요. 진시장 같은데 이런 데 한 번씩 가서 구경하고 거기 있는 제품들 사고 뭐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세하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희열도 많이 느껴요. 근데 쇼핑하고 싶은 분들은 하와이를 가시든지 구암을 가시든지 네 다녀오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추억은 버뮤다의 추억이었어요. 버뮤다에서 3일을 머물었거든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그 버뮤다. 저는 거기 가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영국령이에요. 버뮤다라는 섬이. 가니까 그 선원들 복장 있잖아요. 마드로스 복장, 하얀 반바지에 그리고 하얀 스타킹, 무릎 아래까지 오는 하얀 스타킹 그거 신고 딱 저희들 맞이하러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예, 들어왔는데 신선하더라고요. 저희들 저녁 늦게 도착했거든요. 근데 버뮤다라는 곳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버뮤다에서 이제 저희 물에도 바닷물에도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저희는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버뮤다 섬이 꼭 낚시바늘 모양이거든요. 멀리서 위에서 섬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낚시바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저희가 버뮤다를 계속 돌았어요. 이제 섬이잖아요. 섬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동하는 데는 뭐 레드 보트 아니면은 뭐 그린 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행선지별로 색깔이 나와 있어요. 배가 이렇게 색깔이 앞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짧은 영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행을 다녔어요. 버뮤다에서 버뮤다는 뉴욕 갔다가 버뮤다를 갔는데 뉴욕 온도가 7도, 8도였어요, 아침에. 저희는 이제 버뮤다하고 뉴욕 간다고 날씨가 아주 한 16도, 17도 이 정도, 뭐 여름 날씨 이렇게 생각하고 여름 오면 막 준비해 갖고 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데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방 옆에 그 롯데 출발하기 전에 롯데 가가지고 봄 핑크색 스프링 미디움 자켓을 코트죠. 미디움 코트를 사가지고 남편은 제가 가디건 이제 니트 가디건 갖고 간 거 가지고 막 몇 겹 껴 입고 네, 예 놀다 가셔야 돼요. 30분 나가시면 안 돼요. 30분.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 버뮤다는 공기가 너무 좋아요. 10시인데 난 10시 오전 10시 우리 같으면 다 직장에 출근해서 막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 10시인데 사람들이 막 그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보고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거야?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뭘 해가지고 먹고 살길래 아직 출근도 안 하고 수영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잔디 깎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다음 버뮤다 이쪽도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이 좋아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되면 주급이 나오거든요. 나라에서 주급이 나오니까 그날은 그 닫혀있던 술집문도 열린다는 불금의 날을 보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뭐 병원비도 우리가 내고 가고 뭐 이렇게 생활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아요. 그래서 호주로 많이 뉴질랜드인들이 호주로 많이 영주권을 얻으려고 많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때 그랬어요. 어디 이야기하다가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간 거예요. 하여튼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운전을 한 15년 했나요? 운전을 한 15년 했는데 운전을 정말 제가 즐겨서 제가 운전을 하고 원주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부산에서 원주까지. 논스톱은 아니고요. 휴게소 쉬어가면서 갔는데 이게 혼자서 드라이브하고 창문 내리고 고속도로에서 달려보세요. 그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이가 그때 원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진다고 엄마 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러면 다음날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알겠다. 내가 가겠다. 또 대한민국의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몰고 여보 나 원주 갔다 올게. 우리 아들 케어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오후에 도착했어요. 뭐 한 5시간 반? 6시간? 예, 놀다가 갔으니까, 놀면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인 우리 자녀를 하숙집에서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네, 입원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 옆에서 간식 듯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워낙 즐기니까 원주까지 갔지. 그때는 젊었고, 근데 지금은 원주까지 가라면 못 가요. 제가 경기도에 차 몰고 한번 갔다가 분당에 차 몰고 한번 갔다 차 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적은 없으세요? 와, 차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운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차를 버릴 수 없잖아요. 분당에 가야 되고. 근데 분당 들어가는 길도 왜 그렇게 꼬불꼬불합니까? 와, 진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운전을 좋아했긴 망정이지 운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도중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암을 극복하며 살고 있는 일상이 기적인 여자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시한부 8개월에서 안녕하세요. 네, 시한부 8개월에서 지금 7년차 8년차를 향해서 열심히 암과 투쟁하고 있는 아마누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제 닉네임이 특이하잖아요. 다시 살아났네요. 네. 친구들 가지 마세요. 저 가면서 섭섭하단 말이에요. 네, 가지 마세요. 감사해요. 들어와 주셔서. 가지 마세요. 가시면 저 섭섭해요. 30분은 저하고 놀다 가시라고 아까 부탁드렸어요. 제가 7년차 지금 암을 극복하고 있는 한의인데, 제 몸에는 암이 있어요. 폐에도 암이 있고 뼈에도 암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암하는 분들 많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가끔씩 찾아가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외롭거든요.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저도 라이브를 시작한 게 외로워서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보험회사 대리점 주예요. 대리점 주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사장님이잖아요. 그래도 명목이 사장님인데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좀 일정치 않고 거의 9시쯤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올곧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 너무 심심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하고 수다 좀 떨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라도 읽으면서 주제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 해독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에 들어오시면 제가 독일 PM 주스 사업가라고 돼 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먹다 보니까 제 몸이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 암도 지금 딱 멈춰서 진행을 안 하는 상태고, 말기 판정 받아가지고 시한부 8개월 받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게스트로 오시지 말고 그냥 친구로 오래 좀 있어주세요. 게스트로 초대하시면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스트로 저를 초대하시지 마시고 친구로 남아서 오랫동안 저와 이야기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 몸이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기에는 인생 경험을 아주 충분히 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아니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할게요. 선미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읽어주는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늘보님? 늘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뻐 보이려고 오늘 옷도 예쁜 거 입었고요. 여러분하고 친구 맺고 싶어서 여러분들 친구 해주세요. 제 친구 해주시고 친구 맺기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암을 투병하는데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현재 암 투병 중인 암하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님. 반갑습니다. 암을 앓고 있지만 결코 암에게 지지 않고 있는 다시 살아났네요. 저는 결코 지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만난 제품이 독일 PM 주스라는 이 식품을 만나게 됐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니고 얘는 효소 제품이에요. 효소화 되어가지고 식이섬유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유산균 2가지,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에 굉장히 좋아서 장이 좋아지니까 피부 톤도 밝아지고 장이 좋아지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암을 이겨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주스예요. 제가 지금 마신 주스는 저녁에 마시는 리스토레이트라는 해독 주스입니다.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서 하루 동안의 피곤함,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이 주스를 좀 드시면 한 일주일 정도에서 뭐 보름 정도면 숙면에 아주 도움이 되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우울증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주스는 이 저녁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 이 주스를 마시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암을 앓고 난 다음에 땀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땀이 많아져서 이게 독소 배출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독소 배출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 효과가 좀 빠르고 또 효과가 좋아서 제 암세포가 빨리 줄어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암세포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먹고 있는 이 탑세이브라든지 이것도 우울증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넣어주는 액티바이저. 이건 액티바이저는 복숭아 맛도 나왔어요. 이거는 사과 맛이고요. 예, 여름에 약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얼음 넣어서 마실 수 있는 복숭아 펀치 맛하고 있는데 이건 오리지널 액티바이저입니다. 이 회사 PM이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면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PM 코리아 이렇게 쳐야 나와요. PM 코리아 치면 그 안에 회사 소개도 나와 있고 또 그 제품들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회사와 여러분들을 바로 직거래를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프로필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제 프로필에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회사와 여러분들을 연결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편에게 먹이고 있는 전립선, 저희 시댁이 좀 전립선 쪽이 안 좋으시거든요. 집안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에게 파워를 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 제품처럼 아주 에너지가 많은 제품이라 저는 이걸 같이 남편에게 드시게 하고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그리고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하고 같이 드렸는데, 뮤노겐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 제품하고 얘하고 같이 먹게 되면 이 친구랑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해서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해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그런 체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요걸 현재 복용 중이고요. 뭐 본인 말로는 그래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랬어요. 암을 앓기 전에 나도 건강해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던 건강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질병에 노출된다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특별히 또 바깥에서 많이 음식을 먹고 또 워낙 공기들이 안 좋고 땅이 또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전달해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뭐 중금속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이 매연들 때문에 우리 폐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좀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행동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몸을 케어를 하고 본인에게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뭐 옷도 아끼지 말고 입어야 되고 마음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것처럼 본인에게 제대로 투자하고 건강하게,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아프게 오래 살면 그거는 정말 지옥이겠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로 많이 남아주세요. 네, 저에게 선물도 보내주세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해요. 원주 갔던 이야기도 했고, 원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시험을 잘 치고 또 병원에 또 실고 가고 또 시험 치러 학교에 데리고 가고 또 그리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일을 3박 4일을 하고 제가 또 부산으로 내려왔죠. 차를 몰고 엘란트라를 몰고 열심히. 제가 엘란트라 해운대 엘란트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러면 광고 되나요? 근데 저는 PPL 아니에요. 광고비 누가 아무도 안 줘요. 광고비 안 주는데 그냥 제가 좋은 건, 제가 좋게 느낀 건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본인들의 이야기를 좀 해봐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그 주제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해요. 이제 8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죠. 8시가 넘었으니까 제가 8시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방송을 미리 켜놨었거든요. 책을 보고 있다가 우리 친구님들이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온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아팠던 이야기 하고 있고요. 예. 3년은 무지무지 죽을 만큼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놀다 가세요. 여러분이 주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댓글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만 올려주세요.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거는 김동률님의 노래입니다. 제가 김동률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해요. 출발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다른 세미클래식 틀다가 김동률님의 그냥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냥 나하고 같이 더빙해서 나가자 싶어서 김동률님의 노래를 틀어놓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나가시면 반칙. 저하고 1시간 8시니까 9시까지 저하고 놀다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댓글창에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행 다녀온 중에 어디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터키는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적지죠. 유적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나이키 신이 어떻게 해서 나이키인가도 거기 가서 알게 됐고, 터키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어요. 살쪄가지고 왔어요. 그때 다이어트 포기하고 먹었어요. 예. 뭐 디저트로 나오는 것들이 다 뭐 입맛을 자극하는 달콤한 맛들이 많으니까 터키 아이스크림은 기본이고요. 터키 가서 터키 먹나? 그건 아니고요. 터키 가서 터키 먹는 건 아니고요. 호주, 유럽 갔다 왔던 이야기. 유럽 갔다가 제가 독일 갔다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 앞에 그 라이브 방송할 때 공황장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독일 가서 숙소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이게 너무 제가 감당 못할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롯데건강 이사님이 이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상이 이러니까 저를 데리고 독일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얀 머리에 그 독일 의사 선생님이 아름다운 여인이 왜 이렇게 아프냐, 너무 마음이 안 됐다,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다 허그를 해주는 거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우리 가이드가 막 이렇게 이분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약을 주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약 파는 데가 약국이 아니고 무슨 약마트 같아요. 약마트 같아서 거기서 이제 처방전을 들고 딱 내려가니까 약을 딱 골라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약들을 골라서 이렇게 뭡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약을 받아와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쿵쾅쿵쾅, 귀에서 이게 심장 뛰는 소리가 이게 너무 크게 들리니까 마냥 두렵기만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밤이면 한국은 낮이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저희 룸메는 이렇게 회사 동료인데 룸메는 논다고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들어와도 저하고 도움이 안 되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화장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상태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SOS를 치니까 한국에서는 막 급하게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냐. 얘 남편이 이제 독일로 오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편이 독일로 오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티켓을 빨리 끊어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도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에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공황장애가 겪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다고 하는데 공황장애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맨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몇 프로가 빠진 듯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힘들어하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거 힘들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거 힘들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자고 다음날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조금 마시고 다시 그 맛있는 그 아침 그 뷔페를 먹지를 못하고 혼자 또 방 안에 올라와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관광을 나가는데 저하고 몸이 조금 안 좋았던 친구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호텔에서 진짜 울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수면제를, 거기서 병원에서 주는 수면제를 먹었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불을 푹 둘러쓰고 있으니까 이 룸메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들어왔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저하고 처음 자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통영분이셨는데 매니저님이셨어요. 여자분이요. 예, 여자분이요.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알고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위스에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스위스 찌리 공항에 가가지고 밤 12시 반 비행기를 우리 이제 E팀, A, B, C, D, E팀이 들어오는 그 비행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클린하고 나면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독일로 들어오겠다는 거를 만류하고 난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다고, 한순간도 못했을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스위스 융프라우를 보지도 못하고 스위스 발만 찍고 돌아왔어요. 스위스는 가야죠. 한번 보러 가야죠. 그 엽서 같은, 그림 같은 그 나라에 가서 한번 그 풍광을 봐야죠. 융프라우 가서 봐야죠. 그 무슨 산이죠? 여러분 그 산 아시나요? 그 산 아시면 좀 올려주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쾰른도 아니고 무슨 산이지? 그 산을 꼭 보고 싶어요. 무슨 마운틴인데. 요즘은 이래요. 제가 기억력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공황장애는 한 1년 정도 앓고 괜찮아졌는데 이제 우울증이 이제 남은 거예요. 지금도 우울증 약을 20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끊어보려고 제가 한 보름씩 끊어봤는데 증상이 다시 더 심해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약 개수를 늘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친구님 중에 우울증 약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임의적으로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침약을 안 먹고 저녁약만 먹어야지 뭐 이런 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침약은 아침약대로 드시고 저녁약은 저녁약대로 드시고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할 때까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꾸준히 드셔야 돼요. 상담하면서. 그래야 다시 또 약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저같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거든요. 저도 벌써 끊었을 건데 제가 임의적으로 끊어보다가 결국 이렇게 20년째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또 우리 같은 아마누 친구들은 또 우울증을 자연 가질 수밖에 없대요. 이게 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냥 몸이 아프면 우울해요. 그냥 우울해요. 많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울하거든요. 예, 항암을 하면 더 우울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우울증 약도 먹고 항암제도 먹고 호르몬 억제제도 먹고 하니까 감정이 널뛰기를 해요. 막 이렇게 이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사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고 대사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대사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흐름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몸의 어느 곳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 축적된 지방과 싸우기 위해서 평생 다이어터인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5kg? 제가 6월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니구나 넷째 주부터구나 6월 넷째 주부터 해가지고 2.5kg 뺐어요. 2.5kg 뺀 거는 식사를 조정을 많이 했어요. 뭐 칼로리 낮은 아보카도, 그 다음에 뭐 저당 8호 현미밥, 잡곡밥, 그리고 밥은 좀 양을 뭐 130g 이하로 먹고 오이 같은 거, 신선한 뭐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고 그걸로 좀 배를 또 좀 채우고 토마토 많이 먹고요. 여러분 토마토가 약인 거 아시죠? 뭐 방울토마토도 괜찮고 큰 토마토도 괜찮고 토마토는 제철에 나오는 토마토는 약이에요. 이제 토마토도 꽃물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분 사계절 토마토는 끊이지 말고 드세요. 네, 토마토는 참 몸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들어오셨으니까 대출 한 줄 남겨주세요. 네, 대출 한 줄 남겨주시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교님, 이명희님, 네, 반갑습니다. 나는 나야님, 대출 한 글 남겨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궁금하네요. 프로필 사진이 예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황당한 생각인가요? 저 같은 아마누들은 뭔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생각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를 모르고 있는 사람, 자연의 에너지까지 모두 다 나를 응원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도 하게 하고 눈도 보이게 하시고 암도 치료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죠. 나는 나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대충 한글 남겨주실래요? 저는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일상을 이야기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독일 PM주스 사업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프로필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2박 3일 경주를 다녀왔잖아요. 경주 다녀온 이야기 올려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SH님 반갑습니다. 경주의 야경이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나태주 주인의 시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 저는 아마누라고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또 혹시나 우울하신 분은 안 계세요? 오늘 하루 동안 또 직장에서 힘들진 않으셨나요? 힘이 드셨다면 저같이 이렇게 암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용기를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네, 이혜인님의 기쁨의 꽃이라는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괜찮겠죠, 여러분? 네, 기쁨의 꽃. 한 번씩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고개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 내 마음에 피어나는 기쁨의 꽃, 맑은 꽃. 한 번씩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 할 때마다 그래 환히 웃으며 고마움의 꽃을 달고 내 마음 안에 피어나는 기쁜 꽃, 맑은 꽃. 이혜인 수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였습니다.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노여움도 버리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의 꽃이 피겠죠. 하루 종일 일하시다 보면 뭐 아래 위로 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쁨의 꽃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든 일도 좀 이겨내시고, 네, 기쁨의 꽃을 한번 피워보세요. 웃음의 꽃, 기쁨의 꽃.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 참 잘했어, 너 오늘 하루 참 잘 살았어, 넌 대단해,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는 건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거든요. 저희 남편이 퇴근을 하셨네요. 오늘은 조금 일찍 라이브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오셔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드려야죠. 네,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조금 더 할까요? 또 그러면 한 분, 박노해 시인의 그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나눔의 신비라는 이 시는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어줄수록 결실을 맺어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박노해. 나눔의 신비라는 거예요. 촛불이 서로 우리 초를 들고 촛불을 옮겨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불씨를 옆에 사람에게 불씨를 남겨준다고 해보세요. 옮겨준다고. 그러면은 내 불이 죽는가요? 아니죠. 그 촛불이 하나 더 생겨서 촛불이 두 개가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밝기가 어떻게 되나요? 더 밝아지죠. 박노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불빛을 나눠준다고
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더 불빛이 많아져서 밝은 세상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나누어지는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검색 잘 하시잖아요. 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 프로필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로필 구경해 주세요. 놀다 가세요. 그리고 족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PM주스가 궁금하신 분들도 족적을 남겨주세요. 문자 남기셔도 되고 낮에 전화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9시까지 할 수는 없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요. 들어와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나야님,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는 댓글 남겨주시기로 저하고 약속해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만날까요? 예,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여러분 좋은 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